걸렸는데 안 걸렸다고 얘기하는 게 70%란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정확도가 30%라는 건. 걸렸는데 안 걸렸다라고 한 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냥 앉아서 그냥 찍어도 30% 나오죠. 콜록콜록 하고 오면 저는 무조건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골 아픈 거예요. 자, 동아는 그래도 이런 기사를 써요. 근데 조선일보는 어떠냐? 특히 중앙도 그렇고 악질적, 일관적, 지능적 친중이에요. 조선 기사 제목 보세요. 중국 내 북한인의 의료물자 무상 지원. 기사 제목만 보면 중국이 굉장히 그 따뜻한 나라로 나오는 거예요. 조선은 아주 악질적입니다. 또 그 다음번 기사. 중국 제조업 회복 기대감에 코스피 1750 회복. 제가 장담합니다. 중국이요 저거 안 감춰져요. 지금 저 안에 몬도가 날 거라고요. 다행히 이제 그 말라리아 하이드록시클로로킨 해가지고 뭐 그 항바이러스 치료에서 잡는 방법 이게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마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상복을 시킬 거라고요. 먼저 저기 급하니까. 그래서 거기가 지금 10억, 14억짜리 임상 실험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한 달 반, 2달 있으면은 답 나옵니다예요. 이거 중국 급하니까 14억 명에 대고 임상 실험 한다고요. 당연히 하죠. 왜냐면 저 약이 비싼 약이 아니거든요. 저게 바이엘 아스피린 정도 가격 정도보다 더 싼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싼 약이에요. 저거. 그래서 저거 이제 또 무슨 특허도 없고 그냥 막 찍어낼 수 있는 약이거든요. 카피로. 그래서 저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중국이 이제 안 감춰진다고요. 그러면은 저게 어떤 그 사회의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신뢰관계가 국제사회와 중국 사이에 깨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도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 동아일보 기사 같은 거 보면 중국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 발표를. 정부 발표를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안 믿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루머만 이제 막 돌아다니고 이게 이 언론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면 그 다음에 루머가 그렇게 살벌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루머에 대한 그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요. 지금 중국 하나가 제조업이 회복된다 그래가지고 세계 제조업이 나아진 이거 아니라고요. 지금 핵심은 뭐냐? 미국과 서유럽이에요. 미국과 서유럽이 저렇게 하룻밤에 막 800명씩 죽어나가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900명씩 죽어나가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코스피 돈 올라간 거는요. 조선일보 기사 때문이 아닙니다. 조선일보 기사처럼 중국 제조업 그 회복 기대감에 올라갔다고 저는 안 봅니다. 올라간 건 뭐냐? 미국 FDA의 하이드로클로로킨 긴급 사용 허가 때문에 올라갔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 치료법에 한 걸음 다가섰다. 크죠. 저만 해도 주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잘 들어주세요. 제가 어저께부터 그 얘기하는데 이거 어쩌면은 한 5월 말쯤 되면 정상적 사회 활동이 상당히 많이 회복된 상태가 될 거야. 이 공포로부터 노연할 수 있어. 단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 하이드로클로로킨이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이제 치료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조기에 특히 투입했을 때. 근데 이거를 조금씩 상복하고 있다가 몸이 좀 싸하고 이상하고 진단 확진 받으면 바로 그 복용량 올리고 같이 항바이러스 치료하고 이런 식의 만약에 패턴이 증명된다. 이게 효과가 있다. 이게 참 좋다. 그러면은 5월 말쯤 되면 공포로부터 해방되죠. 이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경제가 이제 일상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면 진단 키트 좀 싸지고 더 일반화되고 지금 미국 같으면 저것까지 나왔잖아요. 마스크 소독해서 한 20번까지 쓸 수 있는 기계. 그 과산화수소랑 뭐 고압 뭐랑 해서 소독을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번까지 쓸 수 있대요. 우리로 치면 KF95급
94급 이런 걸 손상 안 시키고 그래서 그런 기계를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젝트를 오하이오주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스러운 그런 말하자면은 이제 그 저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길거리에서 이제 마스크 소독 키오스크가 있는 거야. 그 마스크 벗어갖고 놓고서 쭉 밀어서 넣으면 거기서 씩 해서 소독해서 나오는 거야. 앞에 신용카드 찍긁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소독료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보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그런 예방적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치료법 또 예방법 예방약품 이게 이제 하이드로클로로킨 예방약품 같이 쓰인다면 그런 게 효과가 있다면 그래서 한 5월 말쯤 되면 저희가 아마도 말하자면은 저게 많이 이제 그 떨어지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공포감이 떨어지고 활동이 정상화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올 것이다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재테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이런 거를 좀 검토하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요. 당연히 느끼죠. 트럼프가 밀은 하이드로클로로킨, 미국이 밀고 있는 말라리아 약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을 쓰기 싫으니까 조선일보는 중국 제조업 회복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러고 쓰고 자빠진 거예요. 저게. 자 그러면 조선중앙에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 야권 정당 정치. 제가 어저께도 누구랑 얘기하다가 미래통합당 뭐 누구 얘기하길래 아니 거기 원하는 조선중앙일보예요. 조선일보 중앙일보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래통합당 원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데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이게 해줄 거고 우리가 또 이길 거라고요. 근데 그 다음엔 조선중앙이 헤매듯이 헤맬 거라고요. 우리 뭘 해야 되냐 이거 그러면. 우리가 호구냐 이거요. 우리가 호구냐. 제가 조선일보 방 회장이나 중앙일보 홍 회장을 만나면 딱 물어보고 싶은 말이었어. 얼굴 딱 들이대고. 회장님들 눈에는 제가 호구로 보입니까? 제가 바보로 보여요? 그걸 묻고 싶어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높으신 양반들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당연히 물을 기회가 없겠죠. 또 다른 말로 이걸 표현하면 야권의 지금 야권 정당 정치의 대안과 해결책이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제가 누가 어저께 전화 왔어요. 자기 야권에 어디에 그 지금 비례대표 나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 가끔 그 야권의 그 작은 정당 주요 후보고 괜찮은 후보들 백모 세네터 탈출해서 인터뷰 하시던데 저도 좀 인터뷰 기회가 되면 해주세요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권 전체가 지금 많이 찌려져서 갈 길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후보님들을 모시고 무슨 인터뷰할 흥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분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좀 마음 바뀌면 연락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야권 정당 정치가 이제 미래통합당 빼고 나머지 이제 크지 않은 정당들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찢어져 있고 거기도 또 각각 내부적인 리더십 문제가 또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럴 때 우리 뭐 해야 되냐 이거예요. 미래통합당을 바라보자니 저기 다 믿고서 이번에 화끈하게 이기게 해줘서 그 다음에 이기고 나면은 아 우리 한시름 놓고서 그 다음엔 뭐 나라 잘 이끌어갈 거다. 이거 택도 없는 소리고 또 야권 저기 군소정당 중에 뭐 하나가 두드러지게 나와서 이게 미래통합당을 딱 그 견제를 해서 끌고 나가는데 성공할 거다. 그것도 또 깨우뚱깨우뚱하고 자 일단 야권 이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저기 후보는 미래통합당을 찍을 생각이고요. 웬만하면 그런데 여기 종로구라 황교안이라 안 찍어요. 후보 딴 사람 찍을 거예요. 웬만하면 뭐 황교안, 나경원, 뭐 장제원, 뭐 김용태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되게 미래통합당 이기게 해줘야죠. 많이 이길 겁니다.
근데 이제 비례대표는 저는 전혀 저기 그 작은 정당들 찍을 거예요. 그 중에 못 찍을지 이제 고민 좀 해봐야죠, 며칠 동안. 전 비례는 절대 미래통합당 안 찍습니다. 왜냐, 작은 정당에 좋은 인물이 있던 없던 간에 미래통합당한테 우리 유권자로서 야, 나 너희 저거 싫어해. 너희 지금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이 시그널 보내주려고. 반드시 전 투표해요. 투표를 하는데. 왜냐? 저희가 지금 뭘 목표로 삼아야 되냐.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는 저는 뭐 문재인 586을 끌어내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해요. 미래통합당 원화 조선중앙이에요. 거기 흉악하게는 문재인 586만큼 흉악해요. 칼라는 좀 다르죠. 조선중앙은 친중 박쥐 게임 연구 분단하자는 아주 교활한 집단이고 수구 기득권. 저기는 반미 종중 연방제 기득권. 문재인 586 집단은 엄청난 기득권 세력이에요. 저기도. 여기는 수구 기득권. 전통적 수구 기득권이고 저기는 저기 신흥 기득권이에요. 신흥 종중 종북 기득권이에요. 이 둘 사이에 제대로 싸움 붙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기득권들끼리 대가리 박치고 싸워봐 임마. 왜냐? 원래는 이걸 싸움을 그렇게 둘이 성장을 제대로 하면 둘이 힘을 잡으면 원래는 싸움이 안 되고 둘이 공생관계를 이루어요.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무슨 조건이냐? 전체 판이 안정돼 있어야 돼. 근데 전체 판이 중국 침몰의 분단구조 붕괴라고요. 집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랑 대판 싸울 수 있는 아주 꼴배기 싫은 이 친중 박쥐 영구분단 세력. 그래, 너희 밀어줄게. 힘차게 밀어줄게. 한번 대차게 밀어줄 테니까 너희 지역구 싹쓸이 해봐. 몇 명만 빼고. 그럼 너희 분명히 밥그릇 싸움할 거야, 쟤들이랑. 무너지는 판에서 누가 더 밥그릇 많이 가지냐. 그리고 아주 고춧가루 양념으로 몇 명은 싹 빼내고 또 고춧가루 양념으로 군소정당에서 그 사람들이 꼭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지만 너희랑 입장이 좀 달리한 사람들 확 집어넣어줄게. 비례로. 그리고 가능하면 그 너희 친중 박쥐 영구분단 세력의 핵심 뭐 황교안이 나경원이 이런 쪽은 좀 도려내야겠어. 장제원이 김용태. 이게 제가 요새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거야? 전체 상황을? 저보고 그렇게 물어요. 그렇습니다. 왜냐? 저는 지금 군소 야권 정당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태고 또 자기 내부의 리더십 한계를 갖고 있고 각각이 다른 종류의 리더십 한계를 갖고 있어요. 군소 야권 정당이. 자유공화당은 자유공화당대로, 친박신당은 친박신당대로, 기독교자유통일당은 기독교자유통일당대로 내부의 체질과 리더십의 한계들이 있다고요. 이걸 전면적 대안 세력으로 이렇게 퍽 발돋움할 상태가 못 된다고요. 미래통합당은 이건 뭐 문란하게 짝이었고 오죽 문란하면 김무성이가 이끄는 22명, 김무성 외 22명이 헌법 납치를 위한 그 앞을 길을 닦아주고 문재인 586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선중앙은 그래 하면서 딱 침묵 지키고 있고 이게 좀 양아치 짓 아니에요?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케이 148명이나 발의했잖아요. 그럼 본회의에서 가부간의 결판 지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의가 애들 장난이에요. 헌법. 그것도 다른 조항도 아니고 100만 명만 서명 긁어 모으면은 공산헌법도 통과시킬 수 있게 발의되게 그런 식으로 헌법을 고치겠다. 헌법을 고치는 방법을 고치겠다는 흉악한 헌법 변경안을 148명이 발의를 해놓고서 언제 발의했나? 딱 잡아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로 양아치스러운 거예요. 발의를 했으면 승부를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승부도 안 낼 것 같았으면 발의가 장난이에요? 헌법이 장난이에요? 아주 저질들이에요, 이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선중앙 딱 아닥하고 있죠. 왜냐? 거기도 헌법 납치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아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끄러울 때 한번 납치해봐. 근데
이게 민심이 좀 그래서 납치는 실패했네. 저 백모 같은 놈들이 처음부터 분위기 잡고서 헌법 납치라고 규정하고서 그러면 이번엔 덮어. 조용하잖아요 조선중앙. 공범의 주범이란 소리야 주범. 그러면 상황이 이런데 그중에 23명 중에 이번에 출마하는 사람이 10명쯤 돼요. 선거구 가서 선거구 주민들이 뭐라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 누구지? 저기 청주에 그 이쁘장하게 생긴 바른미래당인가 어디서 온 김민선인가 누구나 있다면서요. 선거구 주민이 가서 당신 왜 그렇게 말했냐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선거구 주민한테만 잘못했다고 하는 게 공인이요? 김 후보 지금 의원이라 그러더라. 김 의원 무릎 꿇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석고대죄해. 당신 표 찍어줄 아주머니 만나서 잘못했어요. 그렇게 징징거리는 게 그게 공인이냐고. 정진석도 똑같죠. 입장문 냈다 그러는데 저는 입장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스크럼 짜고 나와서 석고대죄를 해야지. 충청도 유권자들이 찾아가면 입장문이라고 주는 게 그게 아니잖아. 애들 장난을 하고 처자빠졌어요 이것들이. 헌법이 당신들 장난감이야? 황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안과 해결책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물론 미래통합당 많이 먹게 해줄 거예요. 몇몇 명 덜어내려고 시도하고. 저는 황교안, 나경원 절대 안 찍습니다. 장제원 절대 안 찍습니다. 김용태 절대 안 찍습니다. 전 역선택합니다. 그 역선택하는 여기서 대항마 선택합니다. 그 덕분에 민주당이 되더라도 차라리 내부에 저런 흉측한 지도자들이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뱀의 목은 도려내야겠다는 거예요. 뱀의 목을 도려내면 대가리 떨어져 나가잖아. 대가리가 조선 주광이거든. 그리고 뒤에서 이번에 출마하는 김무성, 유승민 등이거든. 목을 대려면 대가리는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목을 잘라내면. 목 구간을 딱 도려내면. 그럼 꼬리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 힘 못 쓰는 이제 어중땡이들만 남아요. 오케이. 왜 그렇게 만드냐? 선거구에서 우리가 움직여서 그 군기 잡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구 조직 모여야 됩니다. 이거. 제가 거듭거듭 말하지만 우리 자유시민들이 선거구에서 뭐 민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런 거 관심도 없고 노선. 당신 왜 그런 헌법에 사인했어? 정진석 의원 당선되면 찾아가야 돼요. 쳐들어가야 돼요. 공주 시민들. 공주 거기가 어디 저기 그 공주랑 어디랑 두 군데죠? 찾아가야 돼요. 자, 저기 뭐 선거판에 저기 열심히 뛰어서 당선하시느라 고생했네. 정 의원 정당선자. 자, 21대 또 그 짓 할 거요? 21대 또 그 짓 할 거요? 라고 딱 들이대야 돼요. 지역구민 당선해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30명 찾아서 그거 들이대면 찬물 확 뒤집어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스크럼 짜고 몸 풀고 연습하고 또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저기 사전투표 부정 방지 운동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거가 되겠죠. 부재재가 아니라면 사전투표 노. 그다음에 구멍숭숭 사전투표. 잠깐만요. 네.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해서 표도둑질 막아내자. 이거 이제 전국적으로 한 1,500분이 지금 차고 다니시는데 효과 무지하게 좋습니다. 만약에 1,500분이 하루에 나가시면 노출이 한 300만 노출됩니다. 그러면 하나당 1,000에서 3,000 노출 정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말아서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반영구적인 플라스틱, 보들보들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해가지고 종이만 바꾸면 시점에 바뀌어서 다른 이슈가 생겼을 때 또 그때 쓰실 수 있습니다. 로컬에서 또 개인 단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개인 저항, 개인 시위,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으로 주문하실 때는 이게 어차피 택배비가 한 4, 5천 원, 물류비가 그렇게 드니까 저희가 2피스 해서 10,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3벌 이상 주문을 하시면 그러니까 두 벌 해서 10,000원 받고요. 3벌 이상 주문하시면 저희 원가 그대로 2,500원, 한 벌에 2,500원 플러스 물류비 한 5,000원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벌 주문하시면 12,500원, 4벌 주문하시면 15,000원. 점점 이제 그 효과가 좋아지죠. 그래서 저희 가끔씩 한 2, 30벌씩 사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저께는 40벌 사가셨는데 10만 5천 원 보내주셨죠. 문자 주문하시면 되고요. 010-3330-1142 문자로 남겨주세요.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바빠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면으로 바꾸면 이거 이제 계속 저희 투쟁해야 되니까 지금 공명선거지원단은 이제 한시 조직이고요. 그 중에 이제 상당히 뜻이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헌법 수호 100만 시민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입헌국의 개헌 타령이냐, 헌법 잡지 노.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장난이냐, 100만 명이 모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헌법, 한미동맹 파괴 헌법도 발의할 수 있냐. 너희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부하면요. 지금 사전투표 홍보 광고 올해 못 보셨죠? 지금 사전투표일 딱 열흘 남았습니다. 4월 10일입니다. 제 기준에서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사전투표일이 열흘 남았는데 사전투표 홍보 광고가 없습니다. 예년 같으면 사전투표 미리미리 해치우고 놀러가자라는 이미지를 담은 홍보 광고가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만든 광고. 그런 광고 왜 없었느냐. 저희 같은 사람들이 국민선거지원단이나 또 앞서서 열심히 투쟁해 오신 다른 단체 지도자들이 당신들 그런 식의 이미지 담은 광고는 법 정신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광고다. 우리 가만 안 있겠다. 그러고서 해서 싸워서 그랬다고요. 제가 보기엔 이번에 사전투표에 대해서 아마 선관위가 한두 가지 개선점을 좀 내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 부정 방지 운동을 하는 단체 중에 이제 저희가 제일 규모와 상관없이 규모도 좀 작진 않아요. 저희가 지금 선관위 이제 이 선거 이런 활동은 선관위 베이스, 지방선관위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 지방선관위가 기초 지방자치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선거구가 40몇 개, 거의 50개 되는데 지방선관위는 24개밖에 안 돼요. 구별로 있으니까. 또 거꾸로 이렇게 인구 밀도가 떨어진 지역 하면 예를 들어서 계룡, 논산, 금산이 선거구가 하나거든요. 선거구 하나인데 계룡, 논산, 금산이 실제로 선관위는 계룡 선관위, 논산, 금산이, 금산 선관위, 선관위는 3군데예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떨어진 데 가시면은 여러 개의 선관위가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고요. 인구 밀도가 높은 데 가시면은 한 개의 선관위 아래 여러 개의 선거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숫자는 선거구 숫자 253개, 선관위 숫자 256개인데 이게 이제 그 인구 밀도가 이제 높냐 낮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아무튼간에 저희가 지금 선관위별로 이 그 지방선관위별로 이제 이 사전투표 부정방지 활동을 이끌어 가실 그분들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제 지역 조직에서 이렇게 이제 서로 논의해서 정해 주셔서 정해진 데가 수도권, 그다음에 충청권, 부산, 또 대구 일부, 뭐 포항, 경주 일부 그렇게 해서 그런 지역들로 해서 한 100군데 이상 나옵니다, 지금. 거기가 이제 선거 거의 다 커버됐다는 소리죠. 거의 많이 커버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인천이 많이 커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많이 지원하셔서 거기 우리 그 공명선거 지원단에 많이 지원하셔서 좀 많이 채워주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니까 제가 서울시 선관위에서 고발 조치를 이제 해서 이제 검찰로 이제 넘어갔어요. 보통 이제 이런 사전선거 운동을 해오신 사전선거에 대한 부정 방지 운동을 해오신 분들이 되게 고발된 이유가 사전선거에 이제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특히 사전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라는 그 주장 때문에 거짓말로 다른 사람이 사전선거할 자유를 침해했다.
했다라고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선거의 자유 침해로 고발당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주장을 못해요. 왜냐? 현실적 증거가 없거든. 무슨 얘기냐? 투표지 받았는데 이거 노트 투표지 아니야? 이거 당신 나한테 뭐 준 거야? 이놈 나쁜 놈일세. 그러고서 멱살 잡고 드자비해 갖고 그게 그 현장에서 바로 경찰로 간 경우가 없다고요. 하고 나왔는데 노트식이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옆에 말이 야, 내 친구 하고 나왔는데 노트식이 했대. 옆 친구. 건너갔는데 내 아는 사람이라고 직접 주장했거든. 또 사람들이 심리가 그래. 내 아는 사람이 했는데 노트식이야. 이렇게 돼서 그렇게 말이 이제 퍼진 거거든요. 이게 노트식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가 뭐냐? 멱살 잡혀갖고 현장에서 바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입건된 경우가 없다고요. 문제가 불거진 경우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조심하는 타입이라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저는 한 번도 단언한 적이 없어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공정선거 지원단이 문제를 제기한 방식은 뭐냐면 사전투표 제도가 법정신이 선거 당일날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자. 법정신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부재자가 아니라면 그렇죠? 부재자가 아니라면 8글자 사전투표하지 말고 선거일에 투표하자. 저는 그 주장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전투표 제도가 이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그래 이게 왜냐? 전국 아무 데서나 3,800군데에서 아무 데 가서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나 가지고 이게 관리 포인트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 관리 포인트의 상당수가 무장해제당해 있다.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 그래서 지방선관위 사무실 투표지가 4박 5일 5박 6일 동안 잠을 자게 되는 지방선관위 사무실에 스며들 수만 있다면 완전 범죄가 성립한다. 이게 다른 체크 포인트들이 해체돼 있다. 그래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니까 우리가 가능하면은 선거일에 투표해서 표도둑질 막아내자. 제도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그런 거지 제가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를 단언을 한 적이 없어요. 자, 제도에 구멍 숭숭 뚫려 있다. 이건 해석평가의 자유잖아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헬조선입니다. 해석평가의 자유 아니에요. 두 번째,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 투표제도가 원래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 즉 부재자를 위한 투표제도니까 부재자가 아니라면 본투표일에 하자. 당연한 얘기죠. 법정신에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선거의 자유 침해 하나. 근데 플러스 다른 이쪽 운동하는 분들 다른 분들한테는 뒤집어 씌운 적이 없는 죄를 하나 희한한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선거 범죄 선동죄. 한마디로 공명선거 지원단 짜서 사람들한테 이런 거 들고 나가서 거리 다니세요라고 선동했다 이거요. 제가 눈엔 그렇게 보여. 그래서 제가 검찰에 가서 자, 제가 선거 범죄를 선동했다 그러는데 어떤 범죄를 저지르라고 선동했습니까? 라고 내 검찰한테 묻고 싶어요. 검찰 가면 그렇게 할 텐데 그게 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예고를 딱 해드립니다.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인들과 함께 저는 국가인권위 그다음에 중앙지검 이런 데다가 대검찰청 이런 데다가 선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간부진 이하 간부진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수사한 수사관까지 조사관까지 헌법적 표현의 자유를 직권남용으로 억압한 것으로 제가 고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요. 또 그리고 국가인권위 갈 때는 제가 영어로 다 해서 국가인권위는요.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쪽으로 보면 대한민국 기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쪽으로 보면 저희 유엔 기관입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위에 직접 당신들이 전해주겠다는 사인 받고 인권위 어디에다 전해주겠다고 나한테 얘기해. 혹은 당신 전해주기 싫으면 내가 이걸 유엔 인권위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는지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 준다는 건 나한테 스테이트먼트 해. 라고 얘기할 거예요. 못 가르쳐 주겠습니다라고 나한테 당신이 공무원이 나한테 정확하게 여기서 밝혀야게 녹음 까놨으니까. 그래서 한글로 한국 국가인권위에다가 접수할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위 그 국가인권이라는 건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 사이에서 결합해서 만든 기구예요. 그게 뭐 유엔 인권위 따위랑 같이 기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유엔이 완전히 비스 좌파 소굴인데 거기 트럼프가 연설하는 거 보세요. 유엔 완전히 개 취급하고 있지. 참고로요. 북한 인권 할 땐 유엔 인권이 잘 안 끼워줍니다. 거기 하도 황당한 짓을 많이 하는 데라 안 끼워줘요. 그래서 북한 인권 다루는 데는 유엔 경제개발위원회인가 유엔 그 경제위원회 쪽에서 다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제위원회 쪽 가면 서유럽과 미국 이런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의 입김이 강해져요. 돈 다루는 데니까. 돈이 많이 와야 되는 데니까. 원조대로 입김이 고스란히 반영돼요. 그런데 거길 딱 떠나서 총회에 간다. 혹은 총회가 만들어내는 국가인권위 간다. 국가인권이 뭐 저기 나이지리아인가 어디서 그 무슨 호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버드 나와가지고 무슨 국가인권위 조사관이라고 한국 와서 이러고 다니는데 제가 보다가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언제 보다가 야 이거 하버드 나온 PC 좌파네. 제가 몇 마디 딱 섞어보니까 그렇던데. 그때 왜 나왔었냐면 그때 집회 자유를 확대하라. 그리고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막고 있다라고 제가 정확지는 않은데 참여연대인가 어딘가 뭐 이런 데서 아각거리고서 그 저기 유엔에다가 저걸 했어요. 참고로 유엔이 얼마나 황당한 데냐. 유엔이 인정하는 국내 그 시민단체가 몇 개 안 돼요. 그 자격이 있어요. 유엔에서 이렇게 파트너로 삼고 있는 시민단체. 거기 1번지가 참여연대예요. 유엔이 그런데요. 그래서 여기 가끔씩 뭐 유엔에서 와서 우리 저기 총선을 요번 감독해야 된다는 말하는 분들 보면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가지만 딱 보통 말을 드려요. 그럴 때는. 하나 첫째,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와서 감독한다는 게 말이 일단 안 됩니다. 두 번째, 유엔이라는 데가 PC 좌파 소굴입니다. PC 좌파 배불러 터진 국제 관료 조직 소굴입니다. 오케이? 그러든지 말든지 국가인권이 당신들은 한국말 하는 반 유엔 직원들이니까 내가 당신들 보스인 유엔에도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영어로 할게. 그것과 별도로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이거 백모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왜 혼자서 해요? 지식인들이랑 같이 하니까. 정관희 원장님, 권순일 위원장님 기대 고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